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0이 된 신체 건강한 남자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올여름부터 가족 사업일로 지방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제 머리로는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도움 좀 요청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야기 듣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대처인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부터입니다. 이야기는 올여름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원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급도 밀리고 몸도 지치는데 돈도 못 받다 보니 그냥 그만둬버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제 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월급이 꽤나 높은 편이었어요. 형편 어려워지면서 돈을 못 줘서 그렇지 근무 여건도 좋고 이래저래 장점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다 보니 먼저 다니던 회사보다 안 좋은 조건의 회사는 들어가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월급이 비슷하면 근무 여건이 안 좋아 보이고 근무 여건이 좋아 보이면 돈이 안 되고 제가 이것저것 재가면서 직장을 고를 처지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같은 시간을 일한다면 조금이라도 편하거나 조금이라도 돈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고른다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보니 어느덧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백수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정신 못 차리고 방구석에 있을 거면 니네 막내 삼촌한테 전화나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인즉슨 막내 삼촌이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일처럼 같이 열심히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혹시 제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머니한테 물어봤답니다. 막내 삼촌이라고 해봐야 저랑 10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늦둥이인 막내 삼촌은 첫째인 저희 어머니랑은 나이 차이가 까마득하지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맡겨놓은 적도 많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랑 삼촌은 거의 형제처럼 잘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제 손 붙잡고 저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줄 정도로 솔직히 서로 가리는 거 없는 삼촌이었고 삼촌이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집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틈만 나면 같이 술도 마시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외숙모네 본가가 가까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도 그때쯤부터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사느라고 연락도 자주 못하고 있었고요. 저도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도 아니었고 이참에 차라리 사업을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급쟁이 생활보다 내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여행 가방에 옷가지 몇 개랑 신발 한 켤레만 가지고 무작정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버스터미널의 외삼촌 내외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외삼촌은 여전했고 외숙모도 좋아 보였습니다. 외숙모는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그 이후로는 거의 못 만났거든요. 외가 친척들은 명절 때도 거의 모이지 않는 데다가 모인다고 해도 큰삼촌네 집으로 보통 모이는데 저는 솔직히 멀리까지 가기 귀찮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모임에 거의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결혼식 때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저런 멍텅구리 삼촌이랑 결혼한다니 싶었는데 막상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했던 것보다 많이 수수한 편이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고 나면 멋부리는 게 덜해진다더니 솔직히 외숙모가 저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화장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화장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차이가 크구나 싶었는데 수수하게 하고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살은 찌지 않고 건강해 보이는 게 나름 결혼을 했다고 해도 틈틈이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짐도 조촐해서 곧장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밥 먹고 나오니 밖이 어둑어둑해져 있어서 원래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지낼 만한 곳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근처에 숙박업소나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내일 보자고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듣던 중 그게 무슨 서운한 소리냐며 일 도와준다고 온 건데 당연히 숙식은 제공해줘야지 하면서 저를 집으로 데려가더군요. 아무리 깨쏟아지는 신혼시기는 넘긴 상황이라지만 그래도 애도 없는 부부 집에 가서 얹혀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루만 신세지는 셈 치고 삼촌 집에 따라가서 핸드폰 앱을 사용해서 근처에 있는 혼자 살 만한 자취방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 건지 교통 좋고 괜찮은 위치에 있는 집은 죄다 한가격 하더라고요. 저도 돈을 벌려고 온 건데 생활비로 그만큼이나 나가게 된다면 솔직히 부담스러운 상황인지라 생각을 바꾸게 되고 삼촌한테 방 하나만 비워주면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살겠다 말했습니다. 물론 물어보면서 외숙모의 안색도 살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외삼촌하고 10살 차이밖에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외숙모는 또 삼촌보다 7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저랑은 3살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차라리 완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외숙모였다면 그런 눈치를 안 받겠는데 3살 차이다 보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거기에 아무리 제가 조카라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치를 떤다는 시가족이고 괜히 제가 부부 사이 망칠 일이 있나 싶어서 외숙모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외숙모의 심기를 탐색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외숙모가 저한테 벌써 삼촌이랑 이야기가 다 끝난 일이라고 하면서 불편해하지 말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히려 화장기 없이 수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말하니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삼촌 집에 얹혀 살게 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많이 절약하게 되었는데 외삼촌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혼자 하기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는데 둘이서 하게 되었는데도 수입이 최저시급도 거의 건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벌이가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월급은 틀리지 않게 챙겨주긴 했는데 사정 뻔히 알고 있는데 무리해서 나한테 돈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촌한테 남는 게 있는지 싶었거든요. 삼촌은 다른 건 다 떠나서 제가 온 게 참 힘이 된다고 하더군요. 형 동생처럼 지내던 사이이기도 했고 삼촌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하나 없어 일 끝나고 나서 술 한 잔이 고플 때가 자주 있었는데 같이 마시자고 불러낼 사람이 없었으니 그게 참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숙모가 계시지 않느냐 했는데 외숙모는 자기가 술 마시는 것도 싫어하고 본인이 술도 잘 못 마셔서 같이 어울려줄 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외숙모에 대해 한참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외로움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다 외숙모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숙모랑 둘이서 같이 일을 하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니 삼촌 하는 말이 지금이야 그래도 이 정도 돈을 벌지만 제가 오기 전에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마냥 손해가 무지막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둘이서 같이 시작한 일이기도 했지만 외숙모가 그래도 주변에 인맥도 있고 해서 외숙모는 따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삼촌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두 사람은 정말 이상적인 부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지요. 외숙모의 진짜 모습을 말이지요. 겉으로는 삼촌의 사업을 도우고 있었지만 한 달 한 달 시간이 가면서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이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저보고 새 직장을 구했냐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저랑 같이 하면 좋겠다고 회사에 저를 추천해도 좋겠냐고 말이죠. 당시에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삼촌의 사업이 그렇게 비전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인데다가 생활비가 따로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벌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삼촌한테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며칠 고민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널브러져 누워서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외숙모가 문을 두드리더니 고개만 빼꼼 내밀고는 자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노트북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다고 저보고 고쳐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컴퓨터로 하는 일이야 관련 직종에서 일했던 저한테는 물 마시는 것만큼 쉬운 일이었고 고치는 것 또한 웬만한 건 다 알 줄 알았기에 이 정도 신세를 지는데 아무리 귀찮아도 거절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봐주겠다 했습니다. 별거는 아니었고 컴퓨터에 용량이 가득 차서 버벅이는 거겠다 싶더라고요. 윈도우도 다시 설치해주고 그러는 김에 외숙모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을 해주기 위해서 제 외장하드에 옮겨 담았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외숙모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얼추 다 된 것 같아서 외숙모한테 다 되었다고 컴퓨터를 돌려줬는데 고맙다고 하면서 씩 웃는데 그때부터는 왠지 모르게 화장기 하나 없는 외숙모가 저렇게 예뻤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괜히 마음이 떨리고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그 후에는 일단 저한테 일자리를 제시한 회사가 얼마나 유망한 회사인가 검색이라도 해보려고 저도 제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검색을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외숙모 컴퓨터를 백업해놓은 외장하드가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놈의 호기심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외숙모가 그동안 화장하고 다니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가지고 화장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얼마나 차이가 있었나 사진이라도 한 장 있지 않겠나 싶어서 외장하드를 열어보았지요. 정말 그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손쉽게 사진이 담긴 폴더를 찾게 되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간직한 폴더인지 삼촌하고 연애하기 전 사진도 잔뜩 있더라고요. 첫 번째 스마트폰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진을 한 장도 지우지 않고 모아왔나 싶었습니다. 거의 10년치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보는데 그때쯤부터는 저랑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외숙모의 인생을 10년치를 보게 되었으니 괜히 외숙모랑 연애를 한 게 삼촌이 아니라 나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외숙모도 힘든 삶 때문에 꾸미고 다니는 걸 포기했는지 어디 나가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집에서 음식한 사진이나 별 쓸데없는 사진 말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재밌는 부분은 다 봤구나 생각하면서 마우스 휠을 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떡하니 외숙모가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딱 하고 나오는 겁니다. 뒷배경을 보니 집인 것은 분명한데 난데없이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올라오니 놀라웠습니다. 뭐 삼촌하고 기념일이라서 찍었겠거니 싶었는데 그 뒤로부터 펼쳐진 사진들은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외숙모의 곁에는 삼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은 여러 명이란 뜻입니다. 사진 속에 외숙모와 같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면 그냥 친구라도 만났나 보다 하겠는데 최근 찍은 사진으로 갈수록 나이대가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사진 속에서 계속해서 순서를 바꿔가며 등장하더군요. 외숙모는 삼촌을 두고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지인으로부터 온 취직 자료고 삼촌 사업이고 뭐고 머릿속에 외숙모 말고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동시에 몇 다리를 걸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외숙모와 그런 외숙모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밤낮으로 일터에 나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제 형이나 다름없는 삼촌. 삼촌을 생각하면 이 일을 말해야 할 텐데 또 삼촌을 생각하면 이 일을 숨겨야 하는 건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며가며 했습니다. 한동안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낸다고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러다 삼촌이 오랜만에 돈을 좀 벌었다면서 셋이서 같이 파티를 하자고 족발이랑 간단한 안주에서 집에서 술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다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서 그런지 술잔이 비는 게 무섭게 술을 연거푸 털어놓더라고요. 얼마나 일이 힘들면 저러나 싶어서 안쓰러웠습니다. 외숙모는 술을 안 마시니 그걸 구경만 하고 있었고 저는 괜히 술을 많이 먹었다가 술김에 외숙모랑 한판 하게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술을 꺾어가며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얼마 안 있어서 술에 잔뜩 취해서는 미안하다 말하고 먼저 방에 자러 들어갔어요. 외숙모랑 둘이 남아서 술상을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외숙모가 저한테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미소로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참 가증스럽더라고요. 그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맨얼굴 위를 화장으로 덮어서는 밖으로는 우리 삼촌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숙모가 자기도 저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쭉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몇 잔 마시지도 않은 술 기운에 괜히 욱해버려서 외숙모 앞에서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렸습니다. 외숙모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 다 봐서 알고 있다고 가증스러우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고 조금 세게 말을 했어요. 외숙모는 제 말에 급히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이렇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일을 터뜨려버렸으니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싶더라고요. 저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외숙모는 자기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삼촌 사업이 안 되는 와중에 모아놓은 돈까지 다 까먹고 있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왔던 거 알고 있냐고. 사실 그게 자기가 일을 해서 벌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 삼촌의 사업 자금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삼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진 모르지만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자기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올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주고 돈을 받는다고 아무리 그 의도가 삼촌을 위해서 한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않냐. 그건 믿음에 대한 배신이 아니냐 했지요. 자기 합리화를 하며 뻔뻔하게 저렇게 나오니 삼촌한테 그냥 말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삼촌이 자고 있는 방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외숙모가 저를 강하게 잡아 끌더니 워낙 순식간이라 저도 어안이 벙벙했고 오랜만이라 그런지 거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삼촌은 술이 거하게 취해서 그런가? 벽 하나를 두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거고 실제로 목격했다 하더라도 술김에 잘못 봤거니 해서 넘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외숙모는 이제 저도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가끔씩 삼촌이랑 교대로 쉬는 날에는 이렇게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오더군요. 제가 조금만 더 제정신이었다면 정신 못 차리는 외숙모에게 한마디 더 했었을 테지만 솔직히 전에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환상적인 시간이었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는 형제나 다름없던 외삼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매주 외삼촌과 교대로 쉬기로 한 날만 기다려집니다. 얼마 전에는 저에게 취직 제안을 했던 지인에게 전화해서 한동안 지방에 머물 생각이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는 답장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을 돌려담아 놓을 수는 없겠지요.
돌이킬 수 없는 걸 인정하지만 이젠 모든 사실을 고백해버린다면 저는 외삼촌의 인생을 제 손으로 박살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민의 연속이라 잠에도 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누군가 저에게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